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페스 코리아, 이페스 본사에서 보험계약법을 맡고 있는 저는 김석주라고 하고요. 오늘 실전 모의고사 1번부터 2번, 3번 120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딱 4주 남았죠. 딱 4주 후에 일요일날 여러분들 아마 시험장에서 지금 나오셨을 것 같은데 그때 이제 4주 동안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니까 지금 오늘 문제풀이를 통해서 본인에 대한 실력 테스트도 좀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오늘 그 120문제 통해서 시험에 나중에 좀 실전에 많은 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40문제를 이제 한 4, 50분에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문제당 대략 1분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많은 거는 설명드리기가 힘들고요. 포인트 위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 판서는 아무래도 할 시간이 조금 적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1번부터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법 제4편이라고 하면 보험계약법을 얘기하는 것이죠. 보험계약법 적용, 소비자보호법이다. 개인을 보호하는 법이다. 기업이 아니고, 일단 머릿속에 뭐 그 정도는 다 알고 계시라 믿고요. 옳지 않은 겁니다. 이거 옳지 않은 거, 맞는 거, 틀린 거, 이거부터 제일 먼저 파악하셔야 돼요. 항상 시험 보실 때 여기다 뭘 딱 밑줄 긋고 하십시오. 대략 보다 보면 이걸 맞는 걸 하는 건지 틀린 걸 하는 건지 이렇게 하다가 틀리는 경우도 간혹 있거든요. 이게 가장 기본이라 생각되고, 또 전에 제가 본 수업 때 말씀드렸지만 대법원 판례도 있는데 우리 그 객관시험은 뭐 출제자 의도파악도 있고 오늘도 보면 그런 문제가 있어요. 한두 개. 그래서 제일 맞는 거, 제일 틀리는 것을 고른 거기 때문에 조금 틀린 거는 많이 틀린 것보다는 답이 안 되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법 4편의 규정은 영리보험에 일단 적용됐는데 14년도 그때 3월 11일 날 이제 물론 적용은 1년 후에 15년 3월 12일부터 적용됐지만 상법 개정될 때 비영리보험이 더 들어갔어요. 비영리보험도. 그래서 공제라든지 뭐 상호보험 같은 것도 들어갔습니다. 단지 여기 이제 안 들어가 있는 거는 반대되는 보험, 국영보험 또는 산재는 안 들어가 있죠. 예를 들어서 영리보험도 되고 비영리보험도 됩니다. 영리보험 물론 성질에 반하는 범위에서 상호보험 공제는 비영리보험이죠. 이거는 좀 맞죠. 판례에 따르면 해상적합보험 약관에 영국법 준법 조항이 있는 경우에도 보험계약의 보험 목적물 등 성립 여부에 관한 사항까지 적용하기로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해상보험 약관에 우리 그 뭐 같은 연안에서 연안까지 가는 경우라도 해상보험 같은 게 영국법에 따른다고 그랬어요. 판례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 계약하는 거, 보험계약 성립에는 우리나라 법을 따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맞는 내용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간과하다 보면 영국법 준고장이니까 이거는 맞네, 근데 틀렸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영국법 준고장을 따른다 하더라도 보험계약 성립은 우리나라 법을 따른다. 그거 머릿속에 넣어두시기 바라고요. 이것도 맞는 내용이죠. 2014년 개정된 상법 제4편의 규정은 법률 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법 개정 전에 체결된 보험계약에는 전혀 그 적용이 없다. 일단 넘어갑시다. 네 번째, 가계보험과 기업보험의 구분은 663조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의 적용 여부와 관련하여 실익이 있다. 가계보험은 상법보다 다르게 약관에 적용된다 하더라도 유리하게 적용되면 유익합니다. 하지만 기업보험은 보험자가 대등하게 위치했기 때문에 좀 불리하게 적용돼도 유효해요. 그래서 불이익금지 적용에 실익이 있죠. 이거 맞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요게 틀린 모양인데 어떤 게 틀렸냐? 우리가 소멸시효 관련돼서 상법 662조 전에 2015년 3월 12일 이전 이후 2년이었죠. 3년으로 개정됐습니다. 3년이면
계약자한테 유리하죠. 2년이면 금방 지나가 버리는데 3년은 아무래도 좀 시간이 텀이 좀 있으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세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하나는 15년 3월 10일 이전에 사고가 나서 계약을 해서 사고가 난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15년 상법 개정 이후에 계약한 건이 사고가 난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계약은 그 전에 계약했어요. 근데 사고는 개정된 이후에 났습니다. 1번, 2번, 3번. 1번하고 2번은 뭐 다 알 것 같아요. 1번은 당연히 2년이겠죠, 요거는. 근데 이거는 어차피 개정 이후에 계약한 거니까, 이건 3년이 되겠습니다. 문제는, 개정 전에 계약했는데, 개정 이후에 사고 난 거. 원래 따진다 법률 불속의 원칙이 없다 그러면 이건 2년이 되겠죠. 하지만, 부칙, 상법 부칙. 2조 사항에 1년 이후에 한다는 것도 있고, 또 하나가 법률 불속의 원칙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계약이 개정 이전에 계약이 된 건이라 하더라도 사고일 기준으로 3년으로 적용하겠다. 결국은 장래로 전용하겠다. 장래로. 네. 따라서 요 3번이 틀린 거죠. 적용이 없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2번 문제입니다. 다음 설명지 틀린 거, 옳지 않은 게 틀린 겁니다. 소급보험은 보험계약 성립 이전에 어느 시기부터 보험기간이 시작되는 것으로 약정한 것이며 최초 보험료 지급 여부는 상관없다. 일단은 만든 것 같아요. 약정보험. 두 번째, 보험계약 당시에 이미 출항한 선박이 침몰을 했어요. 이거 몰라야 됩니다. 일단 당사자가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당사자가 몰라야 되는데 알지 못한 채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러면 유효라고 그랬죠. 그런데 뒤에 보니까 피보험자가 침몰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럼 당연히 이거 무효죠. 무효. 사고 난 다음에 한 거기 때문에. 2번은 명확하게 틀렸습니다. 2번이 틀렸어요. 1번도 조금 이거보다는 좀 덜 틀렸지만 최초 보험료 지급 여부는 상관없어요. 이것도 선급 원칙이 있거든요. 근데 상관없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도 100% 맞는 건 아닌데 일단 이게 피보험자가 알면서도 계약했기 때문에 이건 무효죠. 그래서 2번은 명확하게 틀렸어요. 2번 답입니다. 3번 보험계약자가 이미 존속한 사실을 알면서 계약을 했으면 무효겠죠. 목적물이 없으니까. 저당권자 은행이 저당물을 화재보험에 가입할 걸 요구해서 대출 채무자가 강호기금을 보험에 붙였으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무효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3번입니다. 보험약관에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틀린 겁니다. 보험자는 다수 보험계약제를 위해서 정형화된 약관을 작성해서 하기 때문에 부합계약성의 성질을 갖는다. 단체성에 대한 거죠. 개별 상품을 다 개인대로 만드는 게 아니라 한 상품을 만들어서 홈쇼핑에서 광고하고 그럼 거기에 맞는 사람이 들어오죠. 그러니까 똑같은 상품을 여러 명한테 하는 거죠. 단체성 내지 부합계약성. 객관주의 입장에서 보면 보험약관은 독자적이고 자생적인 효력을 갖는 법규범으로 해석된다. 객관주의라고 그러면 객관주의는 법규범으로 보는 거예요. 객관주의는. 평등하다. 다 똑같이. 반대된 개념으로 보면 주관주의로 보시면 돼요. 그거는 이제 개인에 대한 의사가 중요하다. 그래서 그거는 약관 해석의 원칙할 때는 주관주의, 의사설. 그다음에 객관주의는 법규범. 그래서 이거는 객관적 입장에 본다 그러면 법규범 해석이 되고, 그다음에 의사설에서 비롯된 거는 보험약관 같은 경우는 객관주의가 아닌 주관주의로 봐서 이거는 의사설로 봅니다. 그다음에 보험약관 변경 시 금융의 소금형이 있는 경우에 효력은 변경전에 체결된 약관의 계약 체결 시로 소급의 효력을 갖는 게 아니라
아까 제가 1번에서 말씀드렸지만 장래로 계약은 이쪽에 15년 3월 10일 이전에 계약했지만 장래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죠. 계약, 사고 3년으로 적용한다고. 그래서 이거는 소급해서 효력을 갖는다고 했기 때문에 이게 틀렸어요. 장래에 대해서 장려를 갖게 된다. 조금 간과하면 틀릴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답은 4번이 되겠어요. 답은 4번입니다. 우리 증권에서 가장 기본적인 게 목사, 금요, 기무, 계피, 안잡고 외우라고 그랬죠? 보험의 목적, 보험 사고, 무효와 실기는 사유, 그래서 쭉 나오는 거. 그 외에 이제 플러스 세 가지인데, 소유자와 보유자 성명, 생년월일. 주민번호 그러면 틀려요. 개인정보 때문에 주민번호 절대 안 됩니다. 생년월일. 그 다음에 등록번호, 차대번호, 차명 현식, 기계장치 맞고. 차량 가액을 정할 때는 그 가액. 그래서 이거는 세 가지 다 답일 것 같습니다. 4번에 3번입니다. 고지의무에 관한 다음 설명력 옳은 거. 이번에는 옳은 거예요. 오랜만에 옳은 게 나왔습니다. 질문표에 성실하게 응답하기만 하면 상법상 충분한 고지 의무 이행이 된다. 중요한 사항입니다. 상법에서 우리 청약서에서 질문 사항이 중요한 사항인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것만 이렇게 틀리면 틀린 거예요. 이것도 중요해요. 근데 만약에 내가 다른 게 중요한 게 있어요. 질문사항이 없더라도 그러면 그 답변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고지 의무 위반이 됩니다. 그래서 수동적 의무, 자발적 의무 이런 게 있는데 그거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이거는 충분한 고지 의무 이런 게 충분한 이런 거 들어가면 이제 틀린 거죠. 그래서 요거는 추정이기 때문에 요거만 하면 안 돼요. 틀렸어요. 보험 설계사는 고지 수령권이 없죠? 보험 설계사는 고지 수령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험 설계사는 증권 교부권하고 그다음에 보험료 영수권이 있는데 그러니까 보험료 수령권이 있는데 보험료 수령권은 보험자가 발행하는 영수증 교부 조건이죠. 고지 수령권 없어요. 이것도 틀렸어요. 최근 개정된 상법은 고증을 수동화하면서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을 추정한다고 나왔죠. 삭제했다? 이런 거 근거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삭제 안 했어요. 틀렸어요. 계약 청약 후에 승낙 이전에 발생한 중요한 사항도 고지사항입니다. 고지 의무 위반은 우리 보험계약은 청약부터 승낙할 때 요때가 계약이 되는 거예요. 계약 성립일이죠. 그러면 요때부터 시작해서 요때까지는 고지사항이 요때는 내가 할 게 없어요. 고지사항이 없었어. 근데 중간에 보니까 이게 보통 30일 응대기간 두잖아요. 회사에서 건강검진하게 날라왔는데 보니까 이게 나온 거예요. 이게 승낙 전이야. 요때 고지해야 돼요. 왜? 계약 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승낙전 사고담보를 담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승낙인에 발생한 중요한 사항도 고지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5번에는 4번이 맞는 질문이 되겠어요. 다음 5번입니다. 봉구청권. 우리 상법 개정될 때 계약자의 피보험자의 청구권 보험자 청구권. 아까 우리 보험계약법은 개인을 보호한다고 했기 때문에 피보험자 청구권은 3년인 반면에 보험자 청구권은 2년입니다. 따라서 여기 보면 보험구 청구권은 3년이죠. 또 당연히 보험회사의 청구권은 보험료 청구권이겠죠.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청구하지는 않을 거니까 보험자 청구권은 2년이에요. 그래서 여기 3년 아니면 2년. 1번하고 3번 중에 하나인데 그러면 보험료, 보험료니까 이거 2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보험료나 적립금 반환 청구권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보험료 낸 거 나중에 해지할 때라 이럴 때 적립된 거 반환 청구권이기 때문에 우리 피보험자의 청구권이죠. 요거는. 그래서 3년입니다. 요걸 이제 함정으로 놔둔 문제예요.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7번. 약관상 면책사유 하나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손해의 통지, 청구권 상실조항. 네. 서류 위변조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서류에 대해서 고의로 사실과 다른 걸 기재했거나 증거 또는 위조를 변조한 경우에 보험 청구권 상실조항. 네, 요겁니다. 서류 위변조는 당연히 죄악이라는 거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요거는 상법에 규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약관에 규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상법 제663조에 의거해서 불이익하냐? 무효냐? 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위조, 변조 이런 것들, 증거를 뭐 위조하고 이런 것들은 불법행위다.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건 불리한 조항 아니다. 불이익한 조항 아니다. 결국은 뭐란 얘기예요? 무효 아니란 얘기잖아요. 두 번째, 이거 약관 설명은 뭐 되냐? 담보 배제라든지 면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것처럼 설명해야 되는데, 면책, 뭐 이런 것들, 공제. 근데 안 해도 될 거 있잖아요. 이미 알고 있거나, 또, 일반적이고 공통적인 거, 또 법령에 부연하고 대표된 거, 이런 것들 안 해도 되잖아요. 이거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이미. 이미 알고 있어. 아, 이건 죄라는 거. 결국 뭐예요? 설명후 대상? 아니다. 그래가지고 구약관 때는 보험금 지급을 안 했어요. 다음에 해지가 불가했습니다. 근데 요즘 약관 초과된 보험금만 이렇게 해서 초과된 것만 보험금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 해지가 가능해졌어요. 그래서 요즘은 거의 뭐 소송이 있거나 이런 판례가 거의 없죠. 요즘은 주는 거니까 타당하게 변경이 됐으니까. 근데 과거에는 판례들이 다 과거 약관 때 나왔던 판례들이었어요. 간혹 가끔 시험이 나오는 게 옛날 약관 때문에 나오는 거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효력. 이 조항은 거래상 일반인들이 설명 없이도 당연히 예상할 수 있던 사항에 해당하여 설명은 대상 아니다. 아니라고 그랬죠. 아니다. 상법보다 보험계약자 불리함으로 효력은 맞는 거네. 상법보다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상법 663조에 의해서 무효이다. 무효 아니라고 그랬죠. 유효라고 그랬죠. 그럼 여기 일단 틀렸네. 2번. 보험금 청구 시 구체적인 내용 일부 사실과 다르게 다른 서류를 제출하거나 견해 차이 등으로 보험 목적의 가치를 다소 높게 신고한 경우 등까지 이 조항에 의하여 보험금 청구권이 상실되는 것이다. 보험금 청구권 상실은 고의 조항이 고의가 있어야 돼요. 뭐 견해 차이 이런 거 갖고는 아니에요. 그래서 요건 아니에요. 판례는 이 조항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실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보상을 하도록 하고 있고, 다만 신뢰관계의 붕괴를 원인으로 향후의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한다. 과거 판례는 그렇게 안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는 답이 1번이 설명후 대상이 아니라고 그랬으니까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8번. 보험료 지급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보험료 지급 의무.
4번. 틀린 거. 보험계약자가 일회보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2개월 동안 보험료 지급이 안 되면 해제되죠. 해제되고, 이때는 따로 이행을 최고할 필요가 없죠. 근데 이것도 정확하게 들어가면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같은 건 최고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은 현재 맞긴 맞아요. 근데 일단 완전 100% 맞는 건 아닌데, 아무튼.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서 타인이 동거가 된 경우에도 보험자는 해제예고보 최고를 타인에 가해. 특정되어 있으면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것도 맞는 내용이에요.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 계약에서 오랫동안 피보험자가 실제로 보험료를 지급해왔다 하더라도 보험료 지급 지체 시에 해제예고보 최고는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한테 해야 된다. 2차적 보험료 납입 의무가 있다고 그랬죠. 타인도. 임보험 같은 경우는 보험수익자잖아요. 생명보험이니까 해야 됩니다. 아까 맞는 거지? 틀린 거 말하는 거지? 4번. 피보험자가 타인의 명의를 빌려서 보험계약 체결해서 타인의 명의를 빌렸어요. 명의를 차용한 거죠. 명의 돼요. 반대로 얘기하면. 보험료를 지급하였다면 그 피보험자는 실질적인 보험계약자이기 때문에 보험계약 해지한 것은 명의 차용자한테 지급해야 된다? 보험계약자, 실질적인 보험계약자, 대의한 사람, 그 사람한테 지급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틀린 게 4번이 답이 되겠어요. 아까 말한 1번도 좀 그런다고 하지만 1번보다 이게 명확하게 틀린 게 5번이니까.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상법 652조, 653조. 하나는 이혼 변경 일가 통지 의무고 하나는 이혼 유지 의무입니다. 하나는 객관적인 것이고 하나는 주관적인 것이고 하나는 통지 의무가 있지만 하나는 통지 의무가 없어요. 또 하나는 고의 중과실이 있지만 여기는 고의 중과실이 없습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또 이혼 유지 의무는 임보험에 더 적용이 되기 때문에 수익자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통지 의무는 임보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계약자 피보험자만 있다. 지금 말씀하신 거 알아들으신 분은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뭔 말인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좀 공부를 더 하셔야 됩니다. 652조 객관적 이행 아까 말씀드렸죠? 653조 주관적 이행 변경 신고입니다. 맞아요. 둘 다 간접 의무의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간접 의무는 직접 의무는 한 김에 직접 의무는 뭐예요? 보험료, 보험금 지급 의무. 그 다음에 학설상 있는 게 뭐 있어요? 사고 발생 통지 의무, 손해방기 경감 의무. 이거는 직접 의무를 불이행하면 이행을 강제하거나 손배 청구할 수 있어요. 근데 사고 발생 통지 의무나 손해방기 경감 의무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사고 발생 통지 의무는 둘 다 늘어난 손해 보상 안 해요. 손해방기 경감 의무도 늘어난 손해 보상 안 합니다. 다만 여기서 하나 알아둘 게 사고 발생 통지 의무는 늘어난 손해 보상하지 않는다는 게 상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하지만 손해방기 경감 의무는 상법에 규정 안 돼 있고 약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요거 아니면 다 간접 의무예요. 여자로 따지면 이거는 바람핀 것이고 이거는 카톡 주고받는데 답변 잘 안 하고 씹고 이런 거예요. 그렇다고 헤어져 이렇게는 좀 그렇잖아요. 이거는 이제 주로 이행을 강제하거나 손배 청구는 안 돼요. 그럼 뭐 돼요? 해지만 돼, 해지. 아까 여자친구가 남자친구 뺨따구를 때린다거나 이런 건 되겠죠. 헤어지는 것까지는 안 되고. 주로 뭐가 많냐? 고지의무 위반, 통지의무 위반, 기타 나머지 있잖아요.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고 발생 통지의무하고 손해방기 경감 의무는 학설상이라고 얘기해요. 학설상.
학설상 주된 의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상법 652조는 요거에 위헌변경증과 통지 의무 위에 있네. 653조 이업 유지 의무거든요. 이런 것들은 고지 통지 안 써놨다. 이업 유지도 마찬가지. 다. 간접 의무예요. 간접 의무. 이거는. 맞죠? 이것도 652, 653조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여기 틀렸어요. 뭐가 틀렸냐? 652조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까지만 되는데 위험유지 의무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뿐만 아니라 인보험의 보험수익자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의중과시까지. 그래서 동일하다고 했기 때문에 이게 틀렸네요. 3번이. 대법원 판례는 둘 다 위헌변경 증가는 동일한 의미로 해석한다라는 게 이게 판례 내용입니다. 내용은 똑같습니다. 다만 위험유지 의무는 수익자가 있는 반면에 수익자 여기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가 당사자인데 그러니까 주체자인데 보험자한테 하는 사람인데 653조 위험유지 의무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미 해지권입니다. 이미 해지권. 보험사가 발생하기 전에는 보험계약자는 언제든지 계약이 전부터 일부를 해지할 수 있어요. 맞죠? 이것도 타인을 위한 보험 가면은 뭐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뭐 이런 게 있는데 일단 요 말은 맞아요. 2번.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타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하지 아니하면 뭐 다른 데는 보통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증권을 소지하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뭐 반대로 해놨는데 어쨌든 맞는 내용이죠. 여기서 시험이 잘 많이 나오는 게 오화입니다. 오화. 거나 타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이러면 틀려요.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해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미 옳지 않은 거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타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하지 아니하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그러니까 두지 해야만 해지할 수 있다. 그 뜻이잖아요. 말 되게 꽈놨네요. 3번. 보험사고 발생으로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한 후에 보험금액이 감액되지 않는 보험의 경우에는 사고가 발생 후에는 이메일금 감액되지 않은 보험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자동차 사고 같은 경우는 자동차가 전부 도난보험에 나가면 그건 감액돼 버리거든요. 그때는 해지 못해요. 근데 그냥 일반 사고 나는 것들은 보건되니까 해지할 수 있어요. 이렇게 감액되지 않은 보험 경우에는 해지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없다고 그랬으니까 이게 틀렸네요. 4번째, 보험계약자 임의 해지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남아있는 기간에 대해서 자녀 미경과 보험료 환급 청구할 수 있죠. 아까 우리 3년, 2년 할 때 3년에 들어간다고 그랬죠? 이거는 보험료라고 하더라도. 왜냐하면 계약자가 청구하는 거예요. 피보험자가 청구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계약자가 청구하는 거니까. 보험료니까. 따라서 틀린 거는 3번입니다. 임의 해지권 행사할 수 없다고 했으니까. 예, 다음은 11번입니다.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 관한 기술이다. 틀린 거. 예. 보험계약자는 위임받지 않고, 위임이라고 하는 게 뜻이 많은 위임인데 시켰다는 뜻이거든요. 보험계약자가 시켜서, 누구 시켜서? 타인이, 피보험자가, 야, 너 보험 하나 내 이름으로 들어갖고 와. 뭐 이런 식으로. 위임받지 않고 불특정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체결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이게 타인을 위한 보험이에요. 두 번째, 손해보험 계약의 경우 타인 이임 없이는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이게 틀렸어요. 아까 있다고 그랬는데 반대된 말로 써놨잖아요. 물론 여기는 손해보험 위법이라는 게 개념이 없이 써놨지만 손해보험 계약도 위임 없이 할 수 있어요. 다만 뭐가 하나 있냐면 타인이 이임이 없이 하신 계약자가 보험회사에다가 그걸 고지해야 돼요. 고지해야만 나중에 보험회사에다가 내가 몰랐다 알았다 가지고 대항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대항 못합니다. 뭐냐면 여기 위에 뭐 옥탑이죠. 옥탑방 내지는 새방. 여기서
사는 임차인이 여기 주인이 딸이 너무 마음에 드니까 본인이 보험계약자가 되고 얘를 피보험자로 해서 화재보험을 체결했어요. 손해보험 체결한 거죠? 그러면 당연히 보험회사는 이 집주인, 이 주인 딸이 이 사람을 통해서 시켜서 그러니까 시켰다 위임했다 그러죠. 시켜서 보험 가입한 걸로 보험회사는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한테만 통보해도 되겠죠. 서로 알고 있으니까. 근데 이 위임받지 않았다는 내용을 보험회사 얘기를 하면 보험회사가 여기다도 통지하지만 여기다도 통지할 거 아니에요? 근데 보험회사에다 그걸 고지를 안 했어요. 그러면 보험회사가 나중에 이 사람한테가 시켜서 한 줄 알고 위임한 줄 알고 이쪽에서만 계속 연락을 하겠죠. 근데 이제 어느 날 한 10년쯤 지나고 나서 가보니까 이 집은 다 혼자가 높고 이 사람은 어디 딴 데 가서 이제 뭐 굉장히 노숙하고 살아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당신 내가 화재보험 들었는데 화재보험 청구해야지 왜 그렇게 하느냐 했더니 나는 몰랐다는 거야. 그래서 보험회사에 가서 내가 화재보험 있었는데 왜 나한테 그 통지를 안 해줬습니까? 그래서 보험회사가 이미 3년 소멸시가 지났어요. 거절했거든요. 그 이제 항의를 하니까 보험회사가 본인이 위임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우리한테 고지를 했어요. 우리가 알죠. 그래서 그걸 당신이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항 요건 우리한테 대항할 수 없어요. 그 내용이 하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손해보험에서는 타인이 이미 없다는 내용을 보험회사에다가 고지해야만 대항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처럼 대항 못합니다. 그게 하나 여기 있을 뿐이고 체결할 수 있습니다. 여기 틀린 거는 2번이 틀렸네요. 3번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 타인은 당연히 이익을 받겠죠. 사고 나면 피보험자니까 보험을 받겠죠. 보험계약자가 보험료 지급을 지체한 경우에 타인도 그러니까 손해보험 같으면 피보험자 또는 인보험에서는 수익자 같은 경우도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 못하면 그래서 타인을 보험계약이 실효되거나 했을 경우에 보험료가 납입이 지체되면 최고할 때 여기도 최고하라는 얘기가 그 얘기거든요. 타인도 2차적 보험료 납입 의무가 있어요. 이 사람도. 그래서 계약자가 못 내면 타인한테도 보험회사가 보험료 내라고 최고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틀린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2번입니다. 손해보험이라는 설명을 옳지 않은 거 틀린 겁니다. 손해보험은 물건이나 재산상 손해를 보상하는 측면에서 보상금을 미리 정할 수 없는 부정액보험의 성격을 가진다. 그렇죠. 재산상 손해를 하는 거기 때문에 보상금을 미리 정할 수 없죠. 그리고 또 손해보험은 이득금 정책이 있으니까 얼마가 나올지 사고가 나봐야 알 수 있죠. 상법상 손해보험 종류에는 화재, 운송, 해상, 책임, 재보험, 자동차, 보증보험 이렇게 있죠. 교재보험 나오잖아요. 손해보험 원칙적으로 재산상 손해를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그렇죠. 이거 재산상 손해라고 하는 걸 뭐라고 얘기해요? 보험가액이라고 얘기하죠. 가치 한도 내에서 그래서 일부 보험, 전부 보험 나오는 게 그런 이유인데 실제로 발생한 손해, 이득금 원칙, 실손보상적 성격을 가진다. 이것도 맞아요. 손해보험에서 피보험자는 보험의 객체가 아니고 보험의 주체입니다. 피보험 이익을 갖는 사람. 당연히 보험 청구가 갔는데 여기서는 객체가 틀렸어요. 보험의 객체는 무슨 보험이냐? 인보험에서의 피보험자하고 손보험의 피보험자 틀리죠. 보험계약자는 둘 다 똑같고 하지만 피보험자는 보험, 이거는 이제 손보, 이거는 인보. 피보험이 이게 주체로 보험금 청구권을 갖고 있죠. 하지만 인보험에서는 피보험자는 피보험이 이 사람은 주체, 이 사람은 객체입니다. 나쁜 얘기로 피 볼 사람. 이 사람이 피를 봐야 보험금이 나와요. 예를 들어 사망보험 같으면 절대 이 사람이 보험을 못하죠. 따라서 보험수익자를 두는 거예요.
이 사람이 사망을 해야만 보험금이 나와요. 그래서 보험금 피보험이익에 이 사람 보고 객체라고 그럽니다. 손해보험에서 주체라고 그러죠. 손해보험인데 객체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틀렸어요. 12번에는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13번입니다. 손해보험 가입과 보험 금액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기평가 보험은 계약 당시에 미리 보험 가입을 정한 거죠. 금액을 정한 거죠. 금액을. 기평가 보험 인정되기 위한 당사자 사이의 보험 가액의 합의는 가액을 정하는 거. 명시적인 것이어야 하고 동시에 반드시 협정 가액 또는 약정이라는 가액이 용어 사용 불문해요. 그래서 이게 틀렸네 보니까. 일단 먼저 용어 사용은 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초과보험은 보험금액과 보험가액 중에서 요게 이 건물이 1억짜리인데 보험금액은 보험가입금액을 줄인 거거든요. 1억이다. 그 뭐예요? 전부보험이죠. 근데 보험금액을 나 돈이 없어 5천만 원만 듣게 그러면 이거 보고 일부보험이라고 그러죠. 반대로 보험금액을 1억 5천에 들었어요. 이거 보고 초과보험이라고 합니다. 초과보험은 요거 밑에 거죠. 초과보험은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의 목적이 가액 현저하게 초과하는 거. 이게 1억짜리인데 1억 100만 원 이런 거는 초과보험 아니에요. 그건 전부보험하고 똑같이 봐요. 이렇게 1.5, 5천만 원이 넘어가는 2억 현저하게 초과된 거 이런 경우가 초과보험입니다. 그 다음에 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수개의 보험계약이 동시 또는 수차적으로 체결된 경우에는 중복보험이라고 합니다. 보험회사가 여러 군데예요. 한 보험회사 말고요. 보험회사가 여러 군데고 그 다음에 보험계약자가 동일하는 거는 따지지 않습니다. 피보험자만 동일하면 됩니다. 또 보험기간이 동일해야 돼요. 피보험자와 보험기간. 보험기간은 완전히 동일하지 않아도 돼요. 중첩만 돼도 돼요. 아까 제가 옥탑방 얘기했는데 만약에 이런 경우에 계약자는 다른 사람, 임차인이고 또 하나는 이게 계약자, 임차인. 피보험자는 임대인. 따라서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으로 했잖아요. 이렇게 보험을 들었는데 이게 예를 들어 KB에 들었다. 근데 이 사람이 삼성에 자기가 계약자로 자기를 피보험자로 보험을 들었어요. 자기를 위한 보험계약이죠. 근데 피보험자가 동일하죠. 이런 경우에 중복보험인가요? 중복보험입니다. 이런 경우도. 왜? 기간이 물론 중첩이 되어 있겠죠. 동일하지는 않더라도. 피보험자가 동일하잖아요. 이거는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으로 계약자만 틀릴 뿐이지 피보험자가 동일하기 때문에 하나는 자기를 위한 보험계약, 하나는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그래서 그때는 중복보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맞는 내용이 이것도. 일부보험. 요거죠. 일부보험. 보험가 일부를 한 거잖아요. 1억 중에 반밖에 안 했으니까. 그래서 이것도 맞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3번에는 1번이 틀린 걸로 답이 되겠습니다. 이제 중복보험 아까 이거 하다 말았는데 중복보험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보험금액 한도에 있는 책임을 지겠죠. 이건 당연한 얘기고 각 보험자의 보상 책임은 각자의 보험금액 비율에 따라요. 아까 삼성이 있고 KB가 있으면 각자 금액의 비율에 따라서 합니다. 맞아요. 그 다음에 보험계약자의 사기로 인하여 체결된 때에는 그 계약은 취소할 수 있으나 보험자는 그 사실 안 때까지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좀 애매합니다. 일단 보험자 1인에 대한 권리 포기는 다른 보험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나는 한쪽에다만 할 거야. 나는 KB에만 하고 삼성은 내 마음에 들게 삼성은 청구 안 할 거야. 이렇게 할 수 있냐? 상대방 권리 포기에 영향 미치냐? 안 미치다는 거야. 이것도 맞는 얘기예요. 그럼 14번에 지금 3번이 좀 모양인데 사기로 인해서 계약이 체결되면 사기 계약이 무효예요. 무효. 취소는 완전히 소급해서 무효란 얘기고 무효는 소급해서 무효할 수도 있지만
당인 계약 때 무효예요. 그리고 안때까지 보면 안 줘요. 안때까지 보면. 그래서 여기서는 여기 틀렸습니다. 무효. 취소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시험이 나오니까 좀 어렵죠. 본계약 사기로 체결되면 그 계약 무효나 안때까지 보면은 청구한다. 돌려주지 않는다. 안때까지 보면. 이미 받았겠으니까 뭐 청구할 게 없죠. 이미. 다음 15번. 10억짜리 건물에 대해서 보험금액을 5억, 10억, 10억을 하는 값을 병회사와 체결했어요. 그리고 분담한다. 보험계약은 선이에요. 이럴 때 어떻게 할 거냐. 한번 계산해 볼까요, 여러분? 보험가액은 12억이에요. 그 다음에 보험금액을 갑보험사, 을보험사, 병보험사에 갑보험은 5억, 그 다음에 을은 10억, 한 사람은 15억. 중복보험을 가입한 거죠, 중복보험을. 그러면 각각 보험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 12억에 대해서 갑은 밑에는 각각의 보험금의 합이니까 갑을병 5억, 10억, 15억 불에 5억. 나머지 똑같이 12억 곱하기 30억이니까 30분의 10. 12억 곱하기 30분의 15. 6억. 3분의 1. 4억. 2억. 네. 이렇게 얘기해요. 결국은 6억 받는 거죠. 2억, 4억, 6억, 12억 받는 거죠. 10억을 넘지 않죠, 절대. 그래서 2억, 4억, 6억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선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는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보험자 대의입니다. 보험자 대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가, 틀린 겁니다. 다툼이 있는 거나 판례한다 이런 게 다 판례 문제예요, 여러분. 그래서 판례가 중요합니다. 1번 보험자 대의에서 취득한 권리는 상법 662조 우리 소멸시효 권리 적용되지 않고 개별 채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상법에 의한 규정은 보험자와 피보험자에 대한 규정이고 여기서는 보험자 대의이기 때문에 개별 채권 소멸시효에 대한 규정이 적용돼요. 뭐 민법일 수도 있고 불법행위에 대한 것 같으면 뭐 공불자의 구상권이라든지 그래서 이건 개별 채권 이게 맞는 내용입니다. 이번 상법 682조 소정의 제3자 행위란 피보험자나 보험계약자가 아닌 사람이 해야 되잖아요. 물론 타일리안 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를 제3자로 보는 판례도 있어요. 기업법이냐 이제 그 개인보험에 따라서 대기권 포기자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뭐 거기까지 얘기하기 좀 힘드니까 일단 여기만 보겠습니다. 제3자 행위란 피보험의 이익에 대해 손해를 일으키는 행위를 의미하며 제3자의 고의과실 묻지 않아요. 고의든 과실이든 뭐 관계없습니다. 자동차 종합보험에는 피보험자가 여러 명 있죠. 기친승사훈. 그렇게 많은 이유가 뭐예요? 보험 혜택을 많이 주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다른 일반 보험은 우리 증권에 등록되어 있는 기밀피보험자 하나 정도 있는데, 자동차 보험은 자동차의 특성상 빌려주는 사람, 승낙피보험자, 운전하는 사람, 운전피보험자, 또 사용하는 사람, 사용피보험자,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동차 종합보험 보통약관에 피보험자를 위해서 장차 운전 중인 자, 운전피보험자잖아요, 그거.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의 피용 운전기사는 제3자에 해당한다? 방금 내가 얘기했잖아요. 자동차보험에 피보험자를 많이 두는 이유는 제3자로 보지 않겠다. 결국은 보상을 많이 해주겠다. 이런 뜻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제3자에 해당되면은 보험회사가 물어준 다음에 다시 이 사람을 구상할 거 아닙니까? 줬다 뺏는 거니까. 이게 틀린 거죠. 자동차 시간이 하니까 거기까지 얘기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그 다음에 상법 682조 소정의 제3자 행위란 불법행위뿐만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고의 뭐 이런 것도 묻지 않은 것처럼
적법행위도, 채무불이행위라든지 적법행위도 포함됩니다. 우리 이제 분서에 보면 적법행위 어떤 게 있냐? 공동훼손 같은 거는 적법행위죠. 공동훼손 같은 거. 배가 풍랑이 있어서 그냥 가면 침몰될 것 같으니까 선장이 그 중간에 빠치는 거, 이런 것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묻지 않습니다. 그럼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17번. 제3자에 대한 범 내에서 3자의 범위에 속하는 자를 모두 골라라. 3자는 자동차 보험의 피보험자들이나 아니면 보험계약자 이런 사람들 또는 가족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은 3자에 넣을 수 없어요. 다만 가족 같은 경우에도 고의를 행한 사람은 3자로 봅니다. 승낙피보험자 당연히 피보험자겠죠. 아니죠.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아니라고 그랬죠.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자에서는 제3자를 안 볼 수도 있는데 기업보험 같은 경우는 대입권 포기량이 없어요. 따라서 우리 판례에 보면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도 제3자로 보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런 거예요. 이거 당연히 3자로 보는 거죠. 그러면 답번이 들어가 있어야죠. 결국 4번이 답이라는 얘기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족이라 하더라도 고의를 했던 경우는 제3자로 봅니다.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겠어요. 또 18번. 보험 목적이 양도된 경우 효과이다. 다음 소문 옳지 않은 거, 틀린 거.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를 양수할 때는 승낙을 얻으면 돼요. 자동차. 보험 목적이 양도하고 틀린 게 자동차하고 선박이 있거든요. 자동차는 보험자의 승낙을 얻으면 양수인이나 승계가 되는 것이고, 선박은 동의를 얻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둘 다 계약 종료됩니다. 피보험자는 보험 목적 양도는 승계 추정되죠. 승계 추정. 이 고의 차이가 있습니다. 피보험자는 승낙을 얻은 경우에 승계한다. 양수사실을 통지받은 대로 지체 없이 10일입니다. 10일. 시험에 나오는 게 또 10일이 많이 나와요. 자동차 양도에 대한 승낙 의제 기간은 10일입니다. 자매법은 15일로 되어 있거든요. 그거랑 헷갈려서 나올 수 있는데 상법에서는 10일이니까 맞는 내용입니다. 범목적 양도로 인해서 보험사고 발생이 현저하게 증가한 경우에는 보험료 증액하거나 아니면 이 받은 양수인이 사고도 많이 안 내고 이율도 좋은 사람 같은 보험료 환급해줘야 되겠죠. 증액하거나. 이거는 그 내용이 아니구나. 보험목적 양도했는데 이게 사고의 위험 변경 증가로 본다고 그럴 때는 증액 청구하거나 계약 해지할 수 있다. 이것도 맞는 내용으로 봅니다. 우리 그 선법 652조. 위험 변경 증가 통지형으로 봤어. 선박을 보험에 붙인 경우에 선박이 양도되었을 때 아까 얘기했던 대로 종료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통계했을 때는 그러지 않냐입니다. 이것도 맞는 내용이고. 네 번째, 보험 목적에 양도한 때는 뭐라고 그랬어요? 승계 추정한다고 했죠. 근데 양수인은 보험계약성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으면 뭐예요? 간주하겠다는 거죠. 추정하는 게 아니라 본인은 대리인이다. 그거랑 똑같은 거죠. 따라서 요 내용이 틀렸어요. 보험 목적 양도인 또는 양수인은 보험자에 대해서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지해야 된다. 승계한 것으로 본다가 틀렸습니다. 승계 추정합니다. 어떤 때만 승계 추정이냐? 보험 목적의 양도만. 자동차하고 선박의 양도는 승계 추정 안 들어갑니다. 다음 이제 19번입니다. 화재법이나 설명을 옳지 않은 거. 화재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화재로 인해 생길 손해를 보상할 책임 당연하겠죠. 집합된 물건을 일괄해서 보험으로 목적을 할 때는 속한 물건이 교체된 경우에도 보험사고 발생 현저한 물건은 목적이. 우리 예를 들어서 보험계약할 때는 1번부터 100번까지 똑똑똑 해서 100개를 화재보험을 가입을 했는데 보험계약하고 1월달에 계약했는데 한 8월달 돼서 화재가 났어요. 근데 그때는 이미 여기 물건들이 다 팔리고 뭐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 팔릴 수도 있고 아니면 뭐 91번부터 뭐 190번까지 남았다. 요때 이게 불이 났다. 그러면 야, 너 그때 91번부터 100번까지 밖에 없잖아. 요것만 물어줄 거야. 이게 맞냐? 아니면 이걸로 해준 게 맞냐? 이걸로 해준 게 맞다라는 게 그거예요. 사고 났을 당시에 보험 가입할 때 걸로 봐서 이렇게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2번은 이게 맞는 내용입니다. 속한 물건이 수시로 교체된 경우에도 사고 발생 시에 했던 이 물건이
보험 가입할 때 했던 보험 목적이 포함된 것을 한다. 맞는 내용이고. 집합적으로 일괄해서 보험 목적을 한 때는 사용인의 물건도 목적 포함된다. 여기에 있는 걸 화재보험 가입하면 다 내 거일 수도 있지만 요 탁자는 내 거지만 요 위에 있는 요거는 내 집사람 거라든지 저 컴퓨터는 내 아들 거라든지 이럴 때 한 증권에 넣을 수 있게. 안 그러면 각자 따로따로 돼야지. 일종의 편리한 공개약이죠. 그래서 이것도 포함돼서 한다. 맞아요. 화재보험 목적물의 소유자와 담보권자의 피보험 이익은 항상 가입 전체 믿는 게 아니라 목적물 소유자는 전체 미치겠지만 담보권자는 담보이익 담보된 내용에 대해서 그 한도 내로 인정이 됩니다. 한도로 인정된다. 그래서 전체로 인정된다고 했을 때 틀렸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 객관식 시험에서는 전체, 만 이런 것들이 답이 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운송보험이 다음. 육사운송이죠. 운송보험은 내륙 운송 중에 운송에 생긴 모든 사고 맞고,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운송물을 수령할 때 송화인으로부터 수령해서 수환에 넘길 때까지, 그때가 이제 보험 기간이죠. 책임 부담하고. 운송보험에서 보험 가액은 발송할 때와 고속 가액이 한다. 맞는 것 같은데 뭐 하나 빠졌어요. 뭐가 빠졌어요? 도착지까지 운임 기타 비용. 그럼 적합보험은 뭐가 틀려요? 선적할 때와 고속 가액 플러스 도착지까지 보험 기타 비용. 적합보험에서는 그렇게 있죠. 운임에서는 요게 빠졌으니까 요게 틀렸죠. 보험사고와 송화인 또는 수화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발생할 때는 보험자 보상 책임 면하죠. 적합보험에 여기 하나 뭐가 또 들어가요? 그렇죠. 적합보험. 용선자. 거기 항구에서 일하는 사람. 물건 들어서 이렇게 넣어주는 사람. 그거 하나 플러스 되어 있죠. 20번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21번입니다. 해상보험이 있어서 보험계약 종료사입니다. 선박 양도할 때. 맞죠? 국적 변경할 때? 이거는 상법에 규정 없습니다. 이런 거. 성급 변경, 새로운 과지로 변경할 때. 이때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종료사유가 되는데 이제 보험회사의 동의를 얻으면 종료하지 않죠. 다음 22번입니다. 위부에 설명을 옳지 않은 거. 여러분 이제 위부는 전선 추정 전선. 전선 추정은 행방불명 같은 거. 추정 전선은 해적이 납치되거나 배가 바닷물에서 빠졌는데 그걸 건지는 비용이 더 든다거나 이런 것들 이게 해복 비용이 더 드는 거. 따라서 이거는 이제 전전물 대위에 해당되는 것이고 이건 위부에 해당되는 거예요. 1번 선박의 행불은 전선으로 추정되나 맞죠? 위부 원인 아니고 이거는 잔유물 대위죠. 맞고요. 보험 위부는 일방적 의사표시에 형성되는 형성권이에요. 그래서 우리 계약하고 틀려요. 승낙받고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승인하면 됩니다. 근데 승인이 위협권이 아니고 통지에서 도달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요건이 아니다고 해서 맞아요. 한번 보험자가 위부를 승인한 때에도 위부의 원인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보험회사 위부는 한번 승인하면 다시 이의제기 못해요. 한번 승인한 걸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요게 승인했다고 했기 때문에 이게 틀렸어요. 승인하지 않았다고 그러면 맞는 내용인데. 그 다음에 위부함에 있어서는 보험의 목적에 관한 다른 보험계약과 그 부담에 속한 채무의 유무와 그 종류 및 내용을 통지해야 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22번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승인은 이의제기를 못하거든요. 다음은 23번. 다음 책임보험이 있어서 피보험자의 변제 등의 통지와 보험금액의 지급에 관한 기술이다. 옳지 않은 거 틀린 겁니다.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한 재판으로 채무 확정된 경우에 법원이 이렇게 친절한 법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당연히 피보험자가 보험자를 통제해야죠. 여기 틀렸네. 무조건 1번. 아주 쉽네요. 이거는. 나머지 맞는다는 얘기니까 보험자는 특별한 기간이 약정이 없으면 채무 확정 통수로 10일 이내에 보험을 지급해야 되고 소송과 화해에서 채무가 확정될 때는 지체 없이 보험자를 통제해야 되고 보험자 동의 없이 변제 승인 화해를 한 경우에도 현저하게 부당한 것이 아니면 보상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누가?
보험회사가 따라서 보험금 줘야 된다. 여기서는 아까 1번이 틀렸다 그랬죠? 책임범에 있어서 피보험자 등의 변제 등의 통지와 보험금 지급이라는 것은 틀린 거.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해서 변제, 승인, 화해 또는 재판으로 인하여 채무를 이행한 때, 직접 이행한 때가 아니고 채무가 확정될 때, 채무가 확정될 때. 여기서는 여기 틀렸어요. 이 얘기 또. 2번, 피보험자가 보험자의 동의 없이, 그러니까 이 문구 잘 봐야 돼요. 잘못하면 그냥 쑥 넘어가면, 틀린 답이 없네? 이럴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가 보험자 동의 없이 독자적으로 제3자에 대해 변제 승인 화해를 한 경우에도 아까 얘기했던 현재가 부당하지 않으면 보험자가 보험을 줘야 돼요. 특별한 기간이 약정 없으면 통지받은 날로 10일 이내에 보험을 지급해야 됩니다. 앞에서 얘기했어요. 보험자가 피보험자가 제3자 채무 확정할 때 약정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주면 되죠. 개별 상품에 따라서 이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아까 말한 대로 이는 이행할 때니까 24번은 1번이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25번. 자동차 보험과 관련된 판례 입장. 보험자는 김용 피보험자 승낙을 얻은 자는 누구를 얘기해요? 승낙 피보험자죠. 승낙 피보험자죠. 피보험자는 보험금 많이 물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보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틀렸네, 이게. 판례 입장 하는 거니까. 틀렸습니다. 나머지 다 맞는다는 얘기인데, 경찰서 경비과장이 국가의 승낙을 얻어서 사용 관리 중인 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험자 보상 책임 있죠, 당연히. 승낙 피보험자. 김용 피보험자인 매도인이 승낙을 받은 매수인으로부터 다시 자동차 사용 승낙을 받은 경우에는 승낙 피보험자에 해당하다 볼 수 없다. 이때 매도인이 이미 매수인이 나갔기 때문에 이 사람은 권리가 없는 무권리자이기 때문에 볼 수 없다. 이렇게 판례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맞는 내용입니다. 판례를 안 보면 이제 좀 유추해서 해석을 할 수밖에 없죠. 21세 한정특약에 부과된 차인데 면허 없는 사람한테 렌트카 소장이 보여줬어요. 근데 봤어. 묵시적 승인이 있어요. 당연히 보험자가 보상 책임이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판례 내용인데 맞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틀린 게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26번. 보증보험입니다, 이제. 보증보험 계약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타인 누구예요? 피보험자 내지는 은행, 채권자. 보험사고 발생으로 생긴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누가 보상했다고? 보험계약자가 보상했어요. 채무자가.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금 청구할 수 있어요. 이거 우리 시험에 나온다고 전에 내가 보험 강의 때도 많이 했는데 세 가지 예외 사유, 보증보험이 어렵다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거든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옥탑방 얘기했잖아요. 이 사람이 계약자, 이 사람이 피보험자. 근데 보험료 여기서 냈다고 그랬잖아요. 타인을 위한 보험이죠. 일반 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이 라면 끓여 먹다가 엎어가지고 불이 났어요. 누구 잘못이? 이 사람 잘못이죠. 방아 아니니까 고의사고 아니죠. 물어줘야죠. 실화니까 실화. 과실. 근데 보험회사 청구해서 했으면 보험회사가 물어줄 텐데 자기가 그냥 물어줬어요. 자기가 돈을. 만약에 이게 원래 손해는 100원인데 자기가 50원을 물어줬다. 그럼 이 사람은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 있어요. 어떤 범위 내에서? 이 사람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를 들어서 100원인데 50원 물어줬으면 50원 청구권 있잖아요. 50원. 그럼 보험회사는 어차피 100원 줘야 되는 거니까 청구할 수 있겠죠. 이렇게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 보험의 논리가 보증보험의 논리가 맞냐? 보증보험자, 그 다음에 계약자, 피보험자. 계약자가 뭐라고 했어요? 채무자라고 그랬죠? 이 사람이 채권이 은행이에요. 아까 이 논리로 따지면 자기가 돈을 아무튼 못 갚아서 돈을 갚았어요. 못 갚아서가 아니라 돈 갚으면서 이제 이렇게 보증보험 들어서 은행에서 돈을 받았는데 자기가 돈을 갚았어요. 그러면 이 논리로 따지면
이 사람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증보험에서 청구해서 받을 수 있잖아요. 이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돈 빌리려고 이 보증보험 든 거잖아요. 못 받는 거지, 이게. 그래서 일반 보험이 일어나고 보증보험이 일어나고 틀린 거죠. 그래서 이해해보시면 아실 거니까. 이 사람 돈 빌리려고 보증보험 든 거예요. 근데 원래는 자기가 돈을 못 갚으니까 물어준 다음에 수탁자에 구상권이 들어오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아예 보증보험 하기 전에 자기가 돈을 갚아버렸어요. 갚았는데 자기가 돈 갚아놓았으면 그럼 끝난 거지. 보증보험 사고 없어진 거지. 나 돈 갚았으니까 나는 계약자니까 나 청구하겠다. 보증보험회사에다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틀리다. 그래서 여기서는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험자에게 보험금 지급 청구할 수 없다. 보증보험은. 일반 보험하고 틀리다. 적용 제사유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하나입니다. 1번이 틀렸습니다. 보증보험 계약의 보험자는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에게 계약사의 채무 불이행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죠. 당연하죠. 이 사람이 못 갚아줬으니까. 보증보험 계약은 성질에 반하지 않은 보증청을 민법 규정 준용해요. 보증보험 계약은 보험계약자에게 사기, 고의, 중대한 가실이 있는 경우에도 책임 있는 사유가 아니면 지급책임 변하고. 다른 보험은 계약자가 고의나 중대한 가실이 있으면 안 물어주잖아요. 근데 보증보험은 당연히 돈 안 물어주는 게 물론 과실로 할 수도 있지만 고의적으로 돈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갚으려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다고 안 물어줄 수 없지 않습니까? 이거 면책이다라고 할 수 없잖아요. 물어줘야 돼. 다만 피보험자도 같이 공모했어요. 같이 고의가 있어요. 이때는 안 물어줘도 돼요. 그래서 그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보험계약자에게 사기,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피보험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 아까 말한 피보험자도 같이 공모했거나 고의가 있거나 사기가 있거나 이럴 때는 그때는 안 물어줘도 돼요. 나머지는 다 물어줘야 된다. 그래서 결국 26번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명보험이라는 것이다. 틀린 거. 생명보험 계약의 보험자는 약정한 피보험자의 사망과 생존에 관한 사고에서 보험금 당연하겠죠. 타인의 사망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다른 계약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반드시 서면동의에 있어야 되죠. 서면동의 있지 않으면 무효예요, 무효. 강행규정 무효.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로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측 타인 서면동이 있어요. 이거 아까 방금 얘기한 거 맞죠? 보험계약으로 발생한 권리를 피보험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명시적, 묵시적 동의가 필요하다? 이 서면동의는 명시적 동의가 필요해요. 묵시적 동의하면 안 됩니다. 양도하거나 또 보험계약 체초하거나 또는 수익자 변경하거나 수익자 변경은 상법에는 있지 않지만 왜냐하면 이 사람한테 타인의 이거 볼까? 이게 부인, 남편, 이 다른 계약을 타인의 사망보험이라고 하잖아요. 이때 이 사람한테 당연히 계약자가 자필서명 당연히 서면동의 하겠죠. 자필서명이라고도 하고 서면동이라고 돼요. 최초 계약할 때. 그 다음에 보험을 양도할 때, 수익자를 변경할 때, 양도할 때. 세 번째, 수익자가 원래 자기 부인인 줄 알았어. 남편이 수익자가 되는 경우는 없죠. 남편이 죽어야 돈을 받는데 남편이 사망하는데 어떻게 수익자가 돼요? 딴 사람이 하지. 계약자로 수익자 될 수 있죠. 부인 줄 알았더니 이 사람이 헬스 트레이너로 바꿔버렸어요. 딴 사람으로. 이럴 때 이 사람의 서면동의 받지 않으면 잘못하면 이 사람이 죽을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럴 때는 반드시 이 사람이 서면동의가 필요한데 그때 서면동의는 명시적 동의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3번이 틀렸어요. 심신박약자가 보험계약 체결할 경우에는 의사능력이 있다면 그의 사망을 보험사고라는 보험계약 유효하다. 원래 안 됐어요. 15년도 3월 10일 날 상법 개정할 때 그때 들어갔습니다.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를 사망보험을 하는 계약은 무효잖아요. 강기금 무효입니다. 하지만 심신상실자 몰라 심신박약자는 그래도 왔다 갔다 하신 분이거든요. 이런 분들은 가정을 이끌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 사망을 못 들게 하면 이분들의 유족들의 생계가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보험계약 당시에 의사능력이 있으면 괜찮다. 다만 그대로
의사가 없어졌어. 그럼 무효되냐? 아니다. 계약 당시만 유효하면 유효하다. 유효기가 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답이 여기에 틀렸네. 27번에는 3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인범에 관한 설명을 옳은 거. 인범은 정액보험이죠. 1억짜리, 5억짜리, 10억짜리 이렇게. 자산운용 성과에 따라 보험금액이 바뀌는 변액보험은 인보험이 아니라 펀드형 수양, 이건 보험업배에 인보험으로 되어 있어요. 인보험. 이것도. 틀렸네요. 이런 거 잘못하면 틀릴 수 있죠. 보험수익자가 피보험자 유족인 때에는 보험수익자가 피보험자 유족이에요. 인보험의 보험자는 피살된 피보험자의 사망보험금 지급 후에 유족이 가해자에 대해서 갖는 불법이 대의 못한다고 그랬죠? 인보험은 약정대의밖에 없어요. 청구권대의 중에. 무보험자동차 상해, 자동차 보험에. 그것만 유일하게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대의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보험금 지급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보험사가 발생 시에 기산하는 것이 원칙이고 시효 중단이나 정지가 인정되지 않아요? 보험회사의 권리는 소멸시효예요. 계약자는 제척기간을 얘기합니다. 제척기간은 그러니까 보험회사 우리 보험기간 해지할 때 해지할 때는 아무래도 기간이 딱 그대로 돼야 되잖아. 안 그러면 이게 해지기간이 계속 늘어나고 하면 계약자한테 불리하잖아요. 칼렌더대로 얘기합니다. 하지만 소멸시효는 길어지면 좋잖아요. 우리 계약자 입장에서 소멸시효가 3년인데 한 4년, 5년 되면 더 좋은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멸시효는 중단 사유가 있어요. 재판하거나 내용증을 발생하거나 이러면 중단됩니다. 그게. 그래서 정지가 인정됩니다. 근데 안 된다고 했으니까 왜 틀렸어요? 지금 옳은 거 찾는 거지? 틀렸어요. 사기보험 계약에서 보험자는 당사자 간의 약정이 있는 때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야지 하는 범위 내에서 그걸 대행 행사할 수 있다. 아까 방금 얘기했던 뭐라고요? 무보험자동차 상해. 약관에 무보험자동차 상해는 자동차 보험이면서 상해보험이에요. 상해보험. 상해보험은 인보험이니까 대의 못하잖아요. 따라서 약관에 개별 약정을 뒀어요. 약관에 대의할 수 있다. 대의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할 수 있어요. 이게 그겁니다. 그래서 4번에는 28번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우리 객관식이 더 어려워요, 사실. 28번. 29번. 인보험에 대한 옳지 않은 거. 틀린 겁니다.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사고, 기피수의 고의. 책임 부담하지 않죠? 맞아요. 피해보자 자살한 경우에 자살해도 2년 지나면 생명보험은 일반 사망 주잖아요. 계약자한테 유리하죠. 약관 규정은 계약자 분리익 변경 금지에 반하지 않겠죠. 당연히. 유리한 거니까. 승낙전 사고담보의 요건과 관련해서 승낙전 사고담보는 뭐예요? 청약하고 승낙 사이. 요때 계약이 된 거죠. 요때 계약. 계약 체결일은 승낙한 날이에요. 제일 많이 긴 기간이 며칠이에요? 30일. 그러면 요 전에 전에는 그러면 안 할 거냐? 이거 뭐라고 그래요? 승낙전 사고담보라고. 요때 뭐라고 돼 있냐? 보험료는 당연히 입금이 돼야 하고 성금이 돼야 되고 보험료 성금. 두 번째,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이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물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청약을 거절할 사유에 피보험자, 적격 피보험자가 아니야. 당연히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되겠죠. 인수 거절할 사유가 되겠죠. 근데 해당되지 않는데 왜 틀렸죠, 여기. 사망을 보험사고라는 인보험계약에서 사고가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자 면책이 인정되지 않는다? 당연히 면책, 사망을 보험사고라는 인보험계약에서 이거는 저거예요. 우리 잘 봐야 됩니다. 계피소에 고의를 면책한다고 해서 중과실은 부착하잖아요. 중과실은. 그래서 여기서는 중과실로 인한 거기 때문에 면책이 당연히 인정이 되지 않고 보험금 지급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3번이 답이 돼요. 저도 이거 중과실 얼핏 그냥 고의로 넘어가서 보려고 했어요. 문구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지금 시간 없이 빨리빨리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잘 안 읽다 보니까.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30번입니다. 타인의 사망보험계약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대로 계약자는 부인, 피보험자는 남편 이런 계약이에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체결 시 서면 동의하면서 앞으로 일주일 이내에 체결되는 사망보험에 관해서 동의한다고 기재할 경우에 이건 뭐예요? 아까 명시적 동의만 필요하다고 그랬죠. 서면 동의가. 이거는 장래에 대해서 묵시적 동의잖아요. 장래에 대해서. 이런 건 안 됩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동의할 필요 없다고 했으니까. 청약 시 피보험자 휴대전화 걸어와서 동의한 후에 보험계약 체결 다음 날에 건강에서 제출하는 도 동의서를 확실히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동의로 인정된다. 서면 동의입니다. 서면 동의. 휴대전화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다못해 태블릿 PC까지는 같이 서면에서 만나서 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틀렸어요. 보험설계사가 서면동의에 대해서 설명하지 아니해서 서면동의 없이 체결된 계약이라면 동의 요건은 계약 인행에 표시되지 않기 때문에 보험사고 발생 시에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보험설계사한테 서면동의에 설명 안 했어요. 근데 보험설계사는 계약 체결권도 없을 뿐더러 서면동의 하지 않았잖아요. 확정된 무효죠. 그래서 요거는 아까 말한 대로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옳은 것 하고 있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피보험자가 동의할 때 기초로 한 사정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 승낙하지 아니한 때에도 동의 처리할 수 있다. 사정 변경의 원칙. 판례에서 중대한 사정 변경이 발생되면 피보험자가 사인했다 하더라도 동의 처리할 수 있어요. 어떤 경우냐? 아까 말한 대로 계약자가 부인이고 피보험자가 남편인데 사망보험이거든요. 10억짜리. 처음에는 되게 좋았죠. 사이가. 10억짜리 들었는데 사이가 나빠지면서 둘이 이혼하게 생겼어요. 이혼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당신 이거 나하고 이제 당신은 남됐으니까 나 사망보험 이거 빨리 해지시켜. 그랬더니 부인이 당신 밤길 조심해. 잠자다 죽을 수도 있어. 절대 해지 못해. 내가 이거 어떻게 된 건데. 이럴 때 그러면 이거 해지 못하냐. 이거 사정 변경된 거잖아요. 이때는 계약자가 동의하지 않아도 이 사람이 처리할 수 있다는 거죠. 동의 처리. 이건 맞는 내용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맞는 내용 지금 찾고 있죠. 네, 그래서 3번, 30번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답은 31번 가겠습니다.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 계약에 대해 옳은 겁니다. 이것도 판례 문제예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체결할 때 서면동의, 아까 한 건데? 31번. 타인의 생명보험, 이거 똑같은 거, 틀린 거구나. 타인의 생명보험은 보험계약자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자기 생명보험을 바꿀 수도 있어요. 생명보험 가입했다가 계약자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해서 계약 체결은 자기 생명보험으로 계약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 계약에서 여기서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은 뭐예요, 여러분? 아까 타인의 생명보험을 얘기했고, 보험계약자하고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은 타인의 생명보험이라고 하고, 보험료 내는 사람하고 보험 받는 사람, 보험 수혜자가 다른 계약을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이라고 해요. 따라서 보험계약자하고 보험계약자 부인, 남편, 그 다음에 이게 만약에 수익자가 제3자 누구였어. 그러면 보험료 낸 사람하고 수익자하고 틀리죠. 이거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이었죠. 그런데 부인이 이 수익자를, 계약자는 수익자 지정 변경권이 있으니까 나로 할게, 나로. 이러면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이 아니죠. 이게 자기를 위한 생명보험. 이럴 때 할 수 있다는 요 얘기.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 계약에서 타인의 권리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수익의 의사표시가 필요한다? 수익의 의사표시 잘 필요 없어요. 똑같습니다. 민법과 동일합니다. 수익이 더 필요로 한다.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필요 없다. 그래서 결국 2번이 답이 되겠고,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은 보험계약자가 자신이 아닌 타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타인의 생명보험을 할 수 있다. 여기 얘기하는 거죠. 편리한 보험도 보험료 지급은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죠. 근데 보험 수익자가 만약에 이게 부인이 거랬지만 부인이 아니고 제3자예요. 근데 이 사람이 보험료 낼 형편이 안 돼. 그러면 여기다 최고했는데 여기다도 최고하겠죠. 2차적 보험료 납입 의무 있다고 그랬죠. 타인의 의무 중에. 따라서 보험료를 지급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게. 결국은 아까 답이 뭐라고 그랬어요? 2번이 답이 되겠죠. 2번이 답이. 혹시 나중에 답 달 얘기하더라도 처음에 얘기할 때 답 얘기했으니까 그걸 얘기하시면 됩니다. 얘기하다 보면 까먹어버려가지고 답 얘기할 때 막판에 틀리다고 전에 한번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32번 맞죠? 상해보험과 질병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겁니다. 만취 상태에서 잠을 자다가 구토물이 기도를 막아서 피부에서 사망한 경우에 외래성 인정된 이거 이제 법원의 그 판례 내용인데 원래 그 상해보험이나 재해 상해가 우리 손보 그 다음에 생명보험은 재해라고 얘기하는데 뭐예요? 급격하고도 우연하고도 외래라고 그러잖아요. 구토물은 외래 아닌 거 아니냐. 나왔다가 들어간 거니까. 근데 이미 한번 나갔으니까 외래로 나간 거잖아요. 그래서 외래로 봐서 이것도 상해다. 그래서 외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옳지 않는 거. 1번이 답이 되겠네요. 그죠? 1번이 답 맞네요. 1번. 상해보험에서 담보되는 위험으로서 상해는 그 사고의 원인이 피부자 신체 외부로부터 작용을 말하고 안에 내재적인 거는 질병보험 대상이 되겠죠. 그러니까 마라톤 하다가 넘어져갖고 잘못했다. 그러면 그거는 심장마비로 한 거기 때문에 이런 건 질병보험으로 봐야죠. 술에 취한 차에 선풍기 틀어놓고 자다가 사망한 경우에는 틀고 잠것은 모두 외래 사고죠. 그렇죠. 질병보험에 관해서는 상해보험 유사하던 점을 들어서 상해보험 규정을 일부 준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질병보험은 상해보험도 준용하고 생명보험도 준용합니다. 다음에 32번, 33번. 안에 들어갈 기간으로 묶여진 거. 똑같은 것으로 보험금 약정기간 없으면 통지받은 지체 없이 지급할 금액을 정하 며칠 이내에 주게 되어 있어요. 10일이죠? 10일. 청약하고 승낙할 때는 일부 지급받을 때는 다른 약정 없는 때 납부 통지는 며칠이에요? 본격 청약 승낙 30일이죠? 30일. 아까 10일, 30일. 적으로 쳐. 10일, 그럼 30일. 그 다음에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약정 교부 설명문을 아니할 때 보험계약자는 성립한 날로부터 계약 취소하는 건 언제예요? 3월이죠. 3월. 보험자가 파산 선고 받을 때는 몇 월이에요? 3월입니다. 따라서 똑같은 거는 다라가 똑같네. 가나, 나다, 다라, 가라. 다라가 답이 되겠어요. 그래서 33번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34번 증명책 이것도 판례 문제인데요. 틀린 거. 고지법 위반 사실과 보험사고 발생과의 인과관계가 부존재하다는 점은 인과관계가 없으면 보험금을 받아요, 안 받아요? 입증 책임은 이익을 구하는 사람한테 있다고 그랬잖아요. 전에 내가 외우지 말라고 했던 것 같은데 우리 고혈압, 뇌출혈, 고혈압, 간경화 둘 다 고지법 위반을 했어. 이거는 인과관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거는 보험금 지급 안 하죠. 해지도 하고 이런 경우에는 해지 플러스 보험금 지급하지 않습니다. 왜? 인과관계가 있는 질환이니까. 그래서 공가의 가이공 그렇게 해오라고 했었어요. 이거는 해지는 되지만 보험금 지급은 되죠. 왜? 인과관계가 없는 질환이니까. 관계가는 고혈압 있는 사람 아니어도 걸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인과관계가 없으면 이거는 인과관계가 있고 이건 인과관계가 없고 인과관계가 없으면 보험금 지급을 받죠. 그럼 누가 유리해요? 계약자 유리하죠. 따라서 인과관계가 부존재 없다는 것은 누가 한다? 보험계약자 측에 있다. 맞죠? 2번 보험계약자나 대리인이 약관의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어서 보험자 약관 설명 의무의 대상이 아니한다는 점은
약관 설명 의무의 대상이 되면 어떻게 돼요? 약관 설명 의무의 대상, 충분히 알 수, 약관 설명 안 해도 되잖아요. 보험자한테 유리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보험자 측에서 증명해야 되죠. 승낙전 보호제도의 경우 청약을 거절할 사유의 부존재.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준다고 그랬죠. 사유가 없는 한, 없다. 없으면 청약을 거절해서 보험을 지급한다 그랬죠. 누구한테 유리해요? 계약자한테 유리하죠. 계약자. 그러면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다는 거는, 거절할 사유가 부존재 없다는 거는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거 맞죠? 우리가 틀린 거야, 맞는 거. 옳지 않는 거. 옳지 않은 거. 그 다음에 피보험자가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를 규정한 경우 보험자의 상식에서 피보험자의 사망이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함정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주의사항을 입증해야 된다. 그렇죠. 이거는 입증할 때는 명백하게 다 주의가 증거가 충분하고 나서 입증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면책할 수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보니까 답이 없어요, 여러분. 답이 없어. 지금 답을 뭐라고 해놨냐면 여기서는 기출문제인데 이게 3번을 해놨습니다. 3번.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바꾸십시오. 청약사유 존재에 대한 책임. 청약사유가 존재하면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보험사가 당연히 보험금 안 줘야 되잖아요. 근데 보험계약자가 부담한다고 해서 이게 틀린 지문으로 3번이 답이 되겠는데 그냥 부존재를 해놨기 때문에 아마 요거를 그냥 요거는 답이 아니다라고 이게 답이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개인적으로 청약사유 존재에 대한 증명 책임을 이렇게 바꿔서 3번을 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답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서 그걸 이해할 수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다음 35번. 다른 약정. 상품 허용되지 않은 약정.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에 생긴 경우에도 보험자가 보험금 적립금 반환 의무를 진다는 약정. 그렇죠. 이거는 당연히 약정. 보험계약자에 생긴 경우에도 보험금 적립금 반환 의무를 질 수 있죠. 아까 우리 옥탑방에서 얘기할 때 얘기했잖아요. 보험사고가 기타 전쟁의 별난으로 생길 때에도 전쟁 위험도 상대적 면책사항이니까 절대적 면책, 고의사고는 담보 못하지만 전쟁도 위험 담보할 수 있어요. 대신 보험료를 많이 내겠죠.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을 신분가게 산정할 수 있다는 약정. 원래 우리 손해보험 이득금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신분가액을 보상하면 안 되지만 신차보상 특약 요런 특약에 가입되면 신분가액 보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약정에서 할 수 있습니다. 전쟁위험 담보 특약 이것도 마찬가지고. 대리인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대리인이 한 사비를 본인이 한 것과 동일한 것을 하지 안 된다는 했죠. 우리 이걸 간주조항이잖아요. 본인이 한 거는 대리인이 한 거다. 우리 간주 추정할 때 이 간주조항을 안 한 걸 하겠다는 약정 이거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35번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36번. 판례 문제부터. A보험회사는 을을 피보험자로 해서 을소유의 지게차를 대미당 1계약을 체결했고 차강 대표인 갑은 소유의 지게차를 빌리고 중기임대차 계약을 지게차 운전을 해서 고용해서 작업에 생활을 했다. 을은 작업 도중 한번 써봅시다. A보험회사 을이 피보험자. 여기서 말하는 피보험자는 기금피보험자가 되겠죠? 자동차 보험이니까. 을소유의 지게차니까 피보험자 대인배당 1계약을 체결했고 철강의 대표 갑이 철강 대표 갑이 있어. 무슨 철강 대표야? 갑이 을소유의 지게차를 빌렸어요. 그 승낙 피보험자 이 정도 되겠네 이제. 임대차 계약을 지게차를 빌리고 을을 지게차 운전자를 함께 야를 또 운전자로 같이 데려왔네. 하여튼 여기 이제 운전까지 했어.
그러면 승낙 피부자 되겠지만 사용 피원 관계니까 이 사람은 사용 피부자도 될 수 있어요. 사용 피부자. 지게차 언니로 고용해서 작업에 사용되겠고, 어른 작업 도중에 지게차 열쇠를 꺼내 면허가 없는 병에게 또 운전을 하라고 했어. 병한테 운전. 실제 운전은 병. 근데 얘는 무면허 운전이네. 그렇게 했고. 병은 정은 상관없이 무시하고 애치면 들어옵니다. 정을 충격했어요. 피해자 정. 정은 피해자. 약간 복잡하긴 한데, 병과 정은, 근데 이 병과 정은 갑회사에 고용된 근로자래요. 근로자. 그럼 얘 사용자니까 아까 말한 사용표보자 맞아요. 이 사고와 관련해서 최강희 대표인 갑이 감독가에서의 주임을 다하지 않은 것이 사고에서 원인이 되었다. 옳지 않은 거, 틀린 거, 틀린 거 그런 거예요. 틀린 거. 적어놔야 되겠어요. 지게차는 자율보상의 건설에 해당하지 않으며 결과 자율보상 자동차, 지게차는 자율보상 자동차 아닙니다. 맞아요. 자율보상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 지게차를 하더라도 자율보상에 적용되는 건설과 취급에서 대인배상에 체결할 수 있다. 그거야 보험회사 맘이죠. 보험회사 인수지침에 따라 하는 거니까. 따라서 적용되는 건설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 아니, 그럼 보험을 뭐로 받아요? 보험 받았으니까 지금 거부할 수 없죠. 이거 당연히 맞는 내용이죠. 보험계약은 분류식 낙선계약이기 때문에 계약령이 반드시 보험약관의 규정에 국한되지 않죠. 맞아요. 분류식 낙선계약이. 정에 대해서 배상책임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는 이 보험회사가 얘 피해금을 물어준 다음에 이 사람이 관리감독 잘못했다면 이쪽을 상대로 구상할 수 있냐 이건데 갑에 대해 구상하려면 갑이 제3자여야 되잖아요. 근데 자동차보험 피보험회사를 못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갑은 뭐예요? 사용피보험자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따라서 구상을 못하죠. 결국은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복잡한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거는 이제 잠깐 써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37번입니다. 37번. 이것도 틀린 거. 국민건강법에서 정한 요양기관이 이게 다 판례 문제입니다. 건강보험법에서 진료비를 잘못 기재했어요. 그래서 보험회사가 돈을 더 준 거예요. 그래서 얘네한테 야, 니 때문이야 라고 해서 청구했을 때 언제나 선행을 쳐야 한다고 볼 수 없다. 그래서 그때 제가 팔레트 강할 때 그 얘기했죠. 병원이 좀 세다. 병원이. 판례 내용이 맞아요. 그 다음에 어느 자동차 사고에 대해 수개 무보험자동차상의 특약이 체결되었을 때 어느 한쪽의 보험금 채무에 대해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한쪽의 소멸시효도 함께 완성된다. 별개 채무라고 그랬죠? 틀린 집을 찾는 거니까. 이것도 맞는 내용입니다. A보험회사는 갑자기 이보험배상 책임 체결했어요. 그래서 가격 담합 팽이가 있었는데 이 가격 담합 팽이가 경과실이라고 그랬잖아요. 경과실. 따라서 재보험회사에서 니네가 이거 해지했으면 고지의무원 위반 해지했으면 됐을 텐데 해지 안 해서 돈을 많이 물어줬다라고 했다고 했는데 경과실이니까 고지의무 위반은 있었지만 손방 의무 위반 아니다. 그랬더니 기억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해당되지 않는다. 판례 공부하면 금방 할 수 있는데 판례 공부 안 하면 좀 외우기 좀 이해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자동차보험 무보험자 상해 특약은 상법상 인보험 일종이죠. 맞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틀린 내용을 지금 고르고 있는 거죠. 재보험금 손해방지 의무의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것도 맞는 내용이고 자동차보험 무보험자 상법상 인보험 일종이다. 이것도 맞는 내용이고 앞인가? 채무와 다른 쪽 소멸 함께 완성된다고 했기 때문에 이게 틀렸네. 37번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객관식은 여러분들이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네, 다음 38번입니다. 이것도 판례 문제입니다. 아예 써놨어요. 옳은 거. 뒤바다가 보면 틀린 거 고르는지 옳은 거는지 헷갈리니까. 사용 중 기계가 멸실된 경우에 새 기계를 구입할 비용으로 신분가격에 의해서 뭐 신차보상 특약처럼
신가특약, 신가보상특약을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앞서 문제 할 때. 전쟁기문담보 특약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득금지원칙 예외다. 그래서 이건 무효가 아니고 유효다. 그래서 이거 틀렸어요. 이거 답이 아니죠. 상해보험은 상법상 인보험 맞죠. 정형 상품과 실손형 상품을 구별하지 않고 상법규정이 모두 적용되는 일부 준용됩니다. 일부. 상해보험은. 성명규정을 가장 규정 다 인용되는 게 아니라 일부 규정됩니다. 생명규의 사망 같은 경우는 상해보험과 안 맞잖아요. 15세 미만 심시성실, 심시박약자 이거는 사망은 무효지만 상해는 무효 아니거든요. 일부 준용됩니다. 이거 틀렸어요. 보험자는 약관이 없는 사항이라도 보험자를 중요한 사항은 보험계약서 설명해야 되고 근거는 보호법이 아니라 상법. 설명하면은 상법도 있고 보험법도 있고 약관규제법도 있어요. 그리고 약관에 있는 걸 설명하라는 얘기지 약관에 없는 사항을 뭐로 설명합니까? 이거 틀렸어요. 4번 보험 가입 당시 융업소 일하는 가정주부가 가정주부나 기재한 것은 가정주부 실을 겸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고주부입니다. 이 사람은 융업소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가정주부로 기재를 한 거예요. 이거는 고주부 위반 맞죠.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건 이제 올해 판례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뭐 좀 시간이 걸려서 다 설명을 못 하겠는데 물품 A하고 물품 B가 있었어요. 물품 A 180만원, 그 다음에 물품 B가 보험 미부 120만원. 근데 여기 이 물건이 이것만 보험을 들었어요. 보험. 가입. 이건 미가입이에요. 옆에 있는 누구냐? 병의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돼서 여기가 불이 난 거예요. 근데 뭐 액토브 가더라고 이 사람이 화재 나서 했다 하더라도 전체 과실은 이 사람 과실이 아니다. 우리 의사 배상 책임도 마찬가지로 봅니다. 그래서 보통 한 30-40% 그 과실을 감해주거든요. 그러면 전체 손해액은 180만 원, 120만 원 하면 300만 원이면 368, 180만 원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책임이. 또 뭐 그렇게도 나오기도 하고 아니면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손해 돈이 180만 원밖에 없다.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이럴 때 이 사람이 화재보험에 가입돼 있었어요. 여기. 화재보험회사에서 얼마를 받는데 180만 원 다 받았어요. 180만 원.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이냐. 요게 이제 판례 문제입니다. 판례 문제인데, 그때 제가 판례 특강 때 얘기했지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차액설이 뭐예요? 차액설은 피보험자를 우선하는 거잖아요. 이 사람 갖고 있는 180만원 중에서, 이 사람이 보상받은 게 180만원이고, 못 받은 게 120만원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차액설로 따지면, 120만원은 계약자가 받고, 피보험자가 받고, 나머지 60만원은 보험자가 받아야 되잖아요. 보험자가 180만 줬으니까.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별도로 해야 된다. 둘이 구별해야 된다. 이거 보험 가입하지 않은 물건이거든요. 따라서 120만 원에 대해서 이 사람 과실 비율만큼 아까 60%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 우리 그 피보험자는 보험 가입하자는 120만 원 60%인 72만 원을 보상을 받고 이 보험회사, 을보험회사는 180만 원을 지급을 했으니까 180만 원 한도로 대위권 행사가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72만 원 보상금 뺀 나머지 금액 180에서 72 뺀 108만 원은 보험회사가 구상해야 된다. 이게 맞다. 그래서 이번에 시험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런 얘기 내가 드렸던 것 같은데 그 맞는 금액이 뭘까요? 1번 을보험회사는 지급보험금 180만 원 중 병을 책임액 180만 원 중 갑이 변제받지 못한 120만 원을 제외한 60만 원. 이걸로 답 쓸 수 있어요. 이걸로. 차액설이 보험에 가입됐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보험에 미부됐기 때문에 별개로 봐야 됩니다. 틀렸어요. 갑은 전부하지 못한 120만 원 전액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갑이 아까 누구였지? 갑이 그 피보험자지. 이 전액 다. 아까 차액설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아니라고 그랬죠. 틀리다고 그랬죠. 갑은 병을 체결해 180만 원 중 물품 B, 보험 미부에 120만 원, 60배, 70만 원 청구할 수 있다. 아까 요거라고 그랬죠? 3번이 답이 되겠네요. 4번은 180만 원 전액을 청구권의 규정에 따라 병역이 청구할 수 있다. 이건 틀렸습니다.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건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 다음에 이거 작년도 판례입니다. 학교 안전법사 안전공제 걸렸는 거예요. 미리 얘기하고 이 다음 실전 모의고사 2번하고 3번 할 때는 설명은 빼고 그냥 하겠습니다. 학교 안전법사 안전공제라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A 선생, B 선생 이렇게 있는데 상호간에 과실로 이렇게 피해를 상해나 사상을 시키거나 제3자가 하거나 물어주는 게 학교 안전공제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A 선생이 B 선생한테 아무튼 과실로 이 사람은 부상을 입혔어요. 근데 이제 이럴 때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경과 실을 때가 있고 중과 실을 때가 있겠죠. A 선생이 B 선생한테 피해를 입혀서 청구했더니 안전공제가 B 선생한테 보상을 했어요. 그리고 A 선생한테 네가 잘못해서 물어줬으니까 너 구상하겠다라고 할 수 있냐? 경과실은 안 돼요. 경과실은. 근데 중과실은 구상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두 번째, A 선생이 개별적으로 자기가 나 있는 줄 모르고 개별적으로 돈을 보상을 해줬어요. 그 경우에 안전공제 청구할 수 있냐? 경과실은 청구할 수 있어요. 경과실은. 근데 중과실은 청구 못해요. 또 하나, 안전공제가 A 선생이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처럼 A 선생이 경과실로 B 선생에게 피해를 입혔으면 안전공제가 여기다 보상한 다음에 A 선생한테 구상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A 선생이 책임보험회사에 구상할 수 있냐? 그때는 구상이 돼요. 또 중과실인 경우에는 아까 여기서 물어준 다음에 A 선생이 구상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당연히 배상책임도 구상되겠죠. 책임보험도.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가 그리고 배상책임보험회사가 먼저 보상을 해줬어요. 경과실이든 중과실이든. 그리고 나서 안전공제에다 구상할 수 있냐? 이거는 경과실이든 중과실은 다 구상 안 된다. 그때 얘기했던 게 바로 골자가 그겁니다. 일단 그 머릿속에 넣어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40번에. 맞는 거 그런 거. 학교 안전공제가 비수급권의 공제급여를 경과시라고 그랬어요. 지급한 경우에 A에게 구상권 행사할 수 있다. 비수급권자의 공제급여를 지급했으면 A한테 구상권 행사할 수 있겠죠. 구상할 수 있어요. B. 학교 안전공제가 비수급권자에게 공제급여를 지급한 경우 A의 책임보험자에게 대의할 수 있다. 이거 답이 두 개나 됐네. 답이 두 개. 일단 이거 시험 문제 그냥 우리 예시 문제니까 요것도 돼요. 요것도 되고 2번도 돼요. 2번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게 중과실로 바꿔야 되겠다. 그러면 중과실로 바꿔야 되겠습니다. 중과실. 중과실을 바꾸게 되면 학교 안전공제가 비수급권자한테 보상해줬으면 A한테 맞는데? 내가 지금 착각했다.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경과실인 경우에는 물어준 다음에 구상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그러니까 1번은 구상권 행사할 수 있다고 틀렸어요. 2번은 경과실이든 군과실이든 다 구상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이거는 맞는 질문이요. 2번이 맞는 질문으로 답이 되겠고 3번은 A가 피해자인 B에게 먼저 손해배상한 경우에 학교 안전공제에 경과실이면 구상할 수 있죠. 중과실은 못해도. 없다고 했으니 이거 틀렸고 A의 책임보험자가 피해자인 B에게 손해배상 경우 학교 안전공제 구상할 수 있다? 무조건 안 된다고 그랬죠. 이때 4번은. 그래서 여기서는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객관식이 좀 어렵네요, 진짜. 네. 이상으로 실전모의고사 1번 모두 마치겠습니다.